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 중 상당수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두려움이 시키는 방향으로 결정됩니다. 이직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망하면 어떡하지? 사업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연애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우리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냥 지금 상태로 살자. 변화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능력 부족이 아닙니다. 시간 부족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몽테뉴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부분은 현실이 아니라 상상 속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뇌는 그 그림자를 현실보다 더 생생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의 뇌는 당신을 지키려고 가장한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약점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약점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생존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 실패의 가능성을 극도로 과장합니다. 예를 들어 발표하면 망할 것 같다. 새로운 도전을 하면 실패할 것 같다. 사람들과 어울리면 거절당할 것 같다. 여러분도 느껴보셨죠?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불안은 실제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행동과학에서는 이것을 예측 불안 프리딕션 앵자이어티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 당신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죠. 즉, 당신이 겁을 먹는 건 실제 위험 때문이 아니라 뇌가 만들어낸 허상 때문입니다. 회피의 법칙. 두려움은 이상하게도 피할수록 커집니다. 한 번 발표를 피하면 다음 발표는 더 무섭습니다. 한 번 사람들과 만남을 피하면 다음 만남은 더 부담스러워집니다. 이걸 회피 강화 어보이던스 리인포스먼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피하면 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맞아, 그건 위험한 거였어. 다음에도 피해야 해. 그리고 그 두려움은 점점 더 커지고 강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두려움은 감정이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두려움 때문에 멈춘 줄도 모릅니다. 그저 이렇게 말하죠. 그건 나랑 안 맞아. 나는 원래 소심해서. 그건 내 길이 아니야.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소심한 게 아니라 두려움을 피하는 습관이 생긴 것 뿐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작아진다. 두려움을 잘 다루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심지어 TED 강연 무대에 서는 사람들도 무대 뒤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작동하게 만드는 통제권이 두려움에게 있는지 나에게 있는지입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행동할 수 있는 사람과 두려움 때문에 멈추는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두려움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두려움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안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안전은 편하지만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두려움 뒤에는 항상 기회가 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려움은 피해야 하는 감정이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오히려 두려움이 느껴지는 방향이 성장할 가능성이 가장 큰 방향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내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영역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미지의 영역, 성장의 영역. 성장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불편함 속에서만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두려움이 느껴지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지금 내가 성장할 기회가 왔구나. 두려움은 메시지다.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두려움이 나타날 때 우리는 흔히 도망쳐라라고 해석하지만 두려움이 실제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전혀 다릅니다. 준비가 조금 더 필요해. 완벽할 필요 없어. 그냥 천천히 가. 너는 지금 중요한 선택 앞에 있어. 이건 내가 원하고 있는 거야. 두려움은 우리에게 미래를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미래로 들어서는 문턱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려움을 줄이는 5단계 불안분해 시스템. 지금부터 소개할 방법은 두려움에 즉각적으로 적용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두려움의 정체를 이름 붙여라. 나는 지금 발표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두려움을 언어화하면 감정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최악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라. 막연한 두려움은 크지만 구체적인 두려움은 작습니다. 최악의 경우 뭐가 일어나지? 이 질문 하나가 두려움을 크게 줄입니다. 최악의 상황의 현실성을 평가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을 엄청나게 과대평가합니다. 실제로 적어보면 대부분 5%도 되지 않습니다. 대처 가능한 계획을 만들라. 대부분의 불안은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느낌에서 시작됩니다. 대처가 가능하다는 느낌만 있어도 불안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작은 행동을 실행하라. 두려움은 생각할수록 커지지만 행동하면 작아집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두려움의 크기를 순식간에 줄여버립니다. 두려움을 넘어선 사람들의 공통점.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 창업가들, 예술가들, 연예인들, 리더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갖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있어도 한다. 아무도 두려움을 완전히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목적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지 못한 선택들.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대답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한 것, 도전할 용기가 없었던 것, 두려워서 망설였던 순간들. 즉, 사람들은 실패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두려움은 당장 피하면 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큰 후회를 남깁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의 적이 아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가야 할 길을 가리키는 나침반이다. 우리가 피하는 두려움 속에 우리가 찾는 인생의 방향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두려움을 이기려고 싸우지도 마세요. 그저 이렇게 말하세요. 두려움아, 너도 같이 가자. 하지만 오늘은 내가 운전한다. 그러면 그동안 닫혀있던 인생의 문들이 하나씩 열릴 것입니다.